10년 동안 100채가 들어섰는데 네. 3년 동안 60채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전세 끼고 샀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나겠죠. 완전 꼭 집어서 제가 얘기한 데가 네. 대구랑 인천이에요. 대구, 인천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여기는 입주 물량까지 많기 때문에.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천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인천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딜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서울에 강남, 서천 안 빠져. 그러니까요. 인천에 인천에서도 송도는 안 빠져. 예, 그런 거. 대구에서는 수성구 안 빠져. 예. 부산에서는 해운대 안 빠져.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 자,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보자 이거죠. 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일단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제 엄청 상승하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계양 부평도 반등하고 다시 있고. 돌아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요 파란색 이거. 선이 이제 매물이 지금 22,000건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되고 95건. 정말 심각한 거죠. 자, 근데 어찌됐든 호가는 이렇게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거래가인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좀 보죠. 자, 이거 보니까 어때요?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연수구. 송도가 어디에 있죠? 연수구에 있죠. 연수구에 있죠. 어머. 지금 이렇게 다시 서구는 조금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자, 그러면 인천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죠. 인천에. 자, 인천은 보시면 자, 연수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이런 데가 입주 물량이 많아요. 남동구나 계양구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지만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그 지역만 보면 왜냐면 영향을 주변에 빨간 게 많은 거예요. 빨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그 동네에 있는 전체 아파트 개수의 크기고요. 빨갈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연수구랑 바로 옆에 있는 미추홀 입주 물량 많죠. 그래서 서구도 많네요. 그래서 중구도 많고 부평구도 많고. 그렇죠. 남동구와 계양구가 별로 없지만 이 안 좋은 영향을 다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송도 쪽에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데이터가 다시 말씀드려요. 요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KB 부동산의 시세 데이터예요. 시세. 그래서 여전히 호가 데이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가 지금 하락하네요. 지난 한 달 동안 0.1% 빠졌고 지난주에 0.1%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송도의 대장 아파트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근데 얘가 지금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21년 9월 달에 14억 7천 지금 고점 찍었죠. 그리고 지금 13억 3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지금 하나도 없죠. 872세대 5년차 초품화 역세권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거래가 없어요 지금. 35평이.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갭이 붙은 데를 찾건 뭘 하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면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최대 하락 그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입주 물량을 이 막대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올해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 자, 이제 보시면 지난 한 13년부터 지금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봐야 한 2만 세대, 2만 3천 세대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몇 세대요? 3만 3천. 내년은 4만 천이에요. 내후년에도 2만 7천. 25년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4년이나 25년은 입주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몇 년 연속 입주 폭탄이에요? 3년 연속 최소한. 3년 연속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랑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입주 폭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도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두 지역이 저는 대구와 인천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구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긴 한데 이제 실거래가 위주로는 인천도 이미 빠지고 있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근데 대구 정도로 막 진짜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전국 1위 찍을 정도로 이제 막 그런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등, 2등을 다툴 건데 아마 1등은 대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등이 인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는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2024년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의사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모르는 거고. 네. 그럼 내가 2년, 3년, 2년 정도까지는 좀 시계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데이터로 한 2년에서 길면 3년까지가 가능하냐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 데이터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확정이 되는 입주 물량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현재 고평가 정도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네. 입주 물량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2, 3년. 그 내가 이거를 지금 살지 전세 살지는 좀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년이니까. 네, 2년이니까. 네, 근데 내가 딱 봐서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완전 다 전세 계약해야 되네요. 내가 여기 실거주 한다면. 전세하는 게 너무 좋죠. 전세가 얼마나 싸겠어요. 그러니까요. 입주 물량이 들어올 때 또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전세로 살기 너무 좋은 때다. 그런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거다. 네,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전세로 하면은 전세가 오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네. 송도 쪽에 혹시 일자리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뭐 많이 늘고 있죠. 와, 송도는 여전히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고 있네요. 네. 인구도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네, 늘고 네,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수요가 있고 좋은 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됐잖아요. 기회가 오겠네요. 송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오겠네요. 네,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송도 같은 경우는 좀 네. 욕심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송도는 거의 지금 가격이 거의 멈춰 있죠,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이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은 거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전세로 한 2년 정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맞습니다.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텀 쉬고. 2년 정도 후 보시면 2년 정도 후에 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보고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걸 주셨네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상황을 좀 데이터 볼 수 있을까요? 아까 1등이 대구라 그랬잖아요. 절대 지금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2년 뒤에 내가 전세가 빠져 있을 거니까 걱정이 없는. 자, 이제 대구의 공급을 보시면 이제 올해 내년이 지금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인천은 아직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미분양이 벌써 몇 개월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수성구 한번 볼까요? 미분양이 전국 2위네요, 대구가. 수성구는 여전히 그래도 하락이 그렇게 아직은 버티고 있네요. 버티고 있죠. 근데 내년에 그 입주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할 거고요. 매물이 엄청 매물이 뭐 여기도 지금 매물이 5,500개인데 거래가 5개 됐어요.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매물량 대비해서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를 보면 그 시장이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별로 없는데 거래가 많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지금 나오는 족족 팔리는 거고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호가다. KB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호가가 심리가 아직 안 부러졌다. 아직 그렇죠. 왜? 여기 수성구야. 이제 보시면 대구의 모든 지역이 다 떨어졌죠. 근데 수성구만 아직 안 떨어졌어요. 수성구가 꺾이면은 지금 뭐 완전 항복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성구가 인프라가 좋으니까 수성구가 인기가 그럼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프라 좋은 곳에서 내가 지금 살려면 전세로 일단 살자. 근데 전세로 사실 때 꼭 유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지금 이 2012년, 13년도 혹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하우스푸어, 역전세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이 밑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다. 역전세 위험이 지금 전세도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전세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매가가 예를 들면 최대한 50% 떨어지시다 가정하고 전세 이 금액을 50% 밑으로 세팅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반전세 살아야죠. 그 월세. 일부는 뭐 월에 몇십만 원 내더라도
네. 왜냐면 그런 리스크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제 개인실에서 생방송 하는데 네. 자기가 전세를 샀는데 네. 집주인이 새로 이제 이걸 산 거예요. 네. 근데 그 매매가가 전세가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투자자는 그 아파트 사시면 투자자로 샀을 거 아니에요. 내 돈 없이 산 거야. 무피 투자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려갔어요. 그분이 돈 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과연 내가 돈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처럼 또 올라서 나는 무피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완전 바뀌고 있다. 지금이야 변곡점이니까 뭐 상승에 대한 뭐 이러고 있지만 대세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머지않아 시작이 되게 되면 그리고 그게 1년, 2년 지나잖아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투자 점수는 참고하시고요. 인천은 연수구에 투자 점수가 다시 좋아졌을 때. 투자 점수라는 거는 뭐 어떤 요소들을 투자 점수에는 뭐 저평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일자리, 인구수, 세대수, 그 다음에 미분양, 뭐 등등.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서 저희 하나의 인덱스로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시계열 차트까지 이제 요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꿀등이 어디냐면, 제주, 대구, 서울인데요. 일단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파란색 선. 이게 서울의 아파트의 투자 점수 시계열 차트예요. 얘가 높을 때,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2012년 13, 14, 15 그때부터 17년 말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안 좋아요. 가장 안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죠. 그리고 이때 투자 점수가 좋았을 때가 바닥이었죠. 근데 지금 역사상 가장 안 좋고요. 제가 이제 뭐 지방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여기는 올라갈 거다. 근데 보시면 전북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전북의 투자 점수가 언제가 제일 높았죠? 2020년 5월, 6월. 자, 그리고 이때가 요때가 이제 가격의 바닥이었고 요때가 이제 상승의 막 촉이었죠. 만약에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이제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이거를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예를 들면 강남구 한번 볼까요? 서울의 강남구가 지금 꿀등이거든요. 34.7점.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 점수가 제일 좋았냐면 2016년 2월 달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의 막 이제 초입부.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이게 좋았을 때 70점 이상일 때 사시면 크게 뭐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34.7점.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나누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내가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로 바라보는 부동산 전망도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데이터를 연구해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바닥이 언제인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찍어낼 수 있어요. 바닥이 언제인지. 근데 고점이 언제인지 찍어내는 거는 아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생길지 누가 알았으며,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나올 줄을 이걸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수도권이 올랐어도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시장까지 너무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해서 좀 앞으로는 좀 이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좀 하면서 다시 또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변수가 이런 게 있어요. 대출이 풀린다. LTV가 이제 80%? 무주택자의 경우. 1주택이 있으면 70% 정도까지 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 전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다 내 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대출이 이게 이제 그 LTV뿐만 아니라 DSR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 혹시 외식 해보셨어요? 네네. 네. 가격이 어때요? 너무 비싸죠. 그쵸. 네. 최근 정말 한 1년 사이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대출도 있고, 네. 대출이자도 많아지고, 생활비도 계속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 여유가,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이 계속, 여유가, 범퍼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네네.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풀어주고 싶어도, 이런 대출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또 네.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네. 좀 무섭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어떤 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좀 어떤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제 뭐 한 쌤쌤 정도 되겠죠. 네.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게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3번 터졌어요. 2006년 말에 한번 터졌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한번 터졌고, 2020년 초반부터, 네. 정확하게는 19년 말부터, 20년 말까지, 네. 예, 이 1년 동안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꽤 길죠. 왜? 네. 임대차 3법과 코로나 때문에 더 패닉바이옴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번 거래 크게도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확 줄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거래량을 싹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거래량이 어때요? 너무 없죠. 맞아요.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 수도권의 거래는 조금 네네. 늘었다고는 하지만 6,800건. 그래봐야 뭐 네네. 물론 이제 3월달은 조금 더 추가가 되긴 할 건데 네네. 그래봐야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22,000건 정도 되는데 네네. 택도 한참 없다. 못 예, 미치네요. 한참 못 미치죠. 네네. 예. 그래서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분들이 왜 사셨을까요? 패닉바잉. 그렇죠. 패닉바잉. 네네. 떠밀려서 산 거예요. 공포에 떠밀려서. 네네. 2006년 이때도 공포에 떠밀려서 샀고요. 그래서 공포에 떠밀려서 사고 나서 1년 반, 2년 지나면 시장이 완전 바뀌어요. 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다 고평가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정부 정책이니 대출 금리 이거는 물론 이것도 영향은 있지만 네. 이게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확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다시 와서 유동성을 또다시 풀고 금리를 또 0.5% 급격하게 낮춰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도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잖아요. 네네. 유동성 줄이고 금리 올리고 이제 숨통을 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하. 지금 이런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는 거의 영향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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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영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있어봐야 네. 3개월에서 6개월. 아주 단기적인 영향. 예. 그거랑 완전 반대네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규제를 막 해도 그게 실제로 뭐 있어봐야 3개월에서 6개월 맞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다 이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그렇죠. 이걸 아무리 해봤자 왜 3개월에서 6개월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본질적인 이 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상승하는 중간에 힘이 있을 때는 정부가 때려요. 그럼 살짝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죠. 네네. 3개월에서 6개월. 입주 물량이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왜? 아직은 힘이 있고 대중들이 패닉바잉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락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고 네. 시장 뭔가 지금 주변 여건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도 거래량이 늘어봐야 별로 늘지도 못하고. 네. 그죠? 이것도 좋아지는 분위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다가 다시 말 거다. 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사실 그동안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이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정부나 다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네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다가 입주 물량 지으면 그렇죠. 돈 벌 수 있죠. 네, 분양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 왕창 때려지는 거예요. 대구 부동산 시장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조건 돈대 왕창 그쵸. 지었던 거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일반 우리 대중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왜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 사이에. 네.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들 있죠. 네네. 자, 인구 15만 명 이상인 지역 중에서 투자 네. 점수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지금 거제. 그 다음에 창원시 진해구, 네. 당진시 이런 데입니다. 네. 거제, 진해, 당진 이런 데가. 그렇죠. 네. 그래서 누르면 네. 이제 거제가 이제 73.1점으로 네.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고현동이 이쪽에 이제 대장 지역이에요. 평당 네네.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바닥을 언제 찍었냐면 이제 2020년 한 중순 정도에 네. 초중반에 바닥 찍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매물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그래도 좀 양호한 수준에 있고요. 네. 자, 특히나 이제 여기는 보시면 이제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작죠. 네네. 네. 거기다 이제 파란색 선이 미분양인데 미분양도 줄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으니 네. 리스크가 이제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인공지능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인구수인데 인구수가 계속 네.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고현동, 옥포동, 상동동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다른 데보다 약하죠. 네네. 근데 일자리는 어때요? 많이 느네. 많이 늘고 있죠. 네네.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아주 많이 네네. 하락하고 있죠, 여기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거제에 하시더라도 내가 어디에 할지를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을 하시면 좋을 거고 네. 또 여기 이제 보시면 평균 연봉이 또 얼마 되는지 그래서 네. 보시면 아주동이 평균 연봉이 제일 높네요. 네네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이사 왔는지, 이사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어디가 많은지. 네. 근데 이제 보면 거제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8,000명이 넘어요. 네네. 3등이 지금 600명이 안 되거든요. 네네. 즉 거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도시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의 업황이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뭐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도 좀 많이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거제에 대한 어떤 이런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더라도 네. 조금 이런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업황을 좀 감안하시면서 네.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진 같은 경우도 철강 도시고 네. 진해도 뭐 예, 맞습니다. 네, 조선소 네, 있고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국이 전부 다 불장이어가지고 투자 네. 점수가 지금 다 안 좋아졌는데 네. 여기만 좋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남들 다 좋을 때 못 올라간 거는 또 다 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네. 영원한 저평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예를 그럴 수 들어서 있어요.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과거에 광산이 잘 안 될 때 태백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저평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이 가격 상승임 지수라는 게 네네.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네. 자, 이걸 보니까 거제가 2등이죠. 네네. 가격 상승임 지수는 뭐냐면 투자 점수가 체크를 못하는 부분. 뭐냐면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예요.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인데 하나는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하나는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네네. 그럼 얘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이 가격 상승임 지수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산의 해운대구랑 네. 대구의 수성구랑 얘네 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지역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가 이만큼 올랐어요. 네. 근데 대구 수성구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야? 얘네들은 좀 비슷한데? 그래서 상승 힘 네. 지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들이 올라줘야지 이게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른 데가 다 올라갈고 얘만 남을수록 상승 힘 지수가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네. 또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임 지수만 가지고 또 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뭐라 그랬죠? 투자 점수도 봐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뭐 저희도 투자를 할 때는 이 리츠고를 가지고 투자 점수랑 가격 상승임 지수가 둘 다 좋은 그런 지역들. 근데 보시면 거제시랑 당진시가 둘 다 좋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두 개 도시가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못 올랐구나. 여기는 저평가가 투자 점수도 좋으면서 상승임 지수도 좋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또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전세 저평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세를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전세는 100% 실수요입니다. 그렇죠. 실수요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도 실수요만큼 움직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실수요인 전세를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가 상승한 속도보다 매매가가 올라간 속도가 약해요. 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갭이 줄겠죠. 저평가돼요. 매매가가 아직 불이 안 붙은 거죠. 네. 그래서 매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반대로 전세가 실수요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매매가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 그리고 얘가 장점은 뭐냐? 서로 다른 도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1등이 어디냐면 서귀포시예요. 네, 네. 서귀포시. 얘는 투자 점수가 안 좋지만 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상당히 좋고 이제 입주 물량 공급 같은 경우가 너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진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전세도 저평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거제는 없죠. 네. 네, 거제는 없어요. 거제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제가. 마이너스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거제는 조금 지금 전세가 지금 실수요가 제대로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투자 수요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네. 또 이렇게 보면 거제는 또 투자할 때가 아닌데.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네.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성격, 능력, 체력,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든데, 그렇죠. 부동산은 있어요. 있다. 네. 항상 있진 않지만, 네.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만 저는 위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제랑 당진이랑 모습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왜냐면 당진도 분양권부터 좀 상승세가 나왔고 그 비슷한 데가 이제 무안군. 무안군. 예. 네. 무안군 같은 네. 경우가 보면 이쪽 오룡이 네. 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분양권 피가 붙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네. 거제도 분양권에 피가 붙고 당진도 그렇고 네. 여기 오룡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보면 당진이랑 목포는 좀 시세를 쏘는데 거제가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걸 요걸로 살펴봤더니 전세가가 실수요가 아직 못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네. 확실히 그 차이가 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귀포시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네요. 전국에서 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만큼 실수요가 여기는 네네. 받쳐주고 있는 네네. 곳이다. 네. 그러니까요. 광양시가 또 순위에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광양시는 네. 투자 점수가 안 좋습니다. 이제 네. 보시면 43.5점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공급이 또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전세 저평가는 좋지만 다른 게 이제 별로라서. 앞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가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저것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도 도시가 그렇죠. 이제 늘어났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가격을 보시면 파란색 네. 선이 가격인데 이미 어떻게 돼요? 네. 21년 중순에 고점 치고 지금 너무 떨어지고 많이 있죠. 올랐어. 예.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장기로 침체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닥이 언제면 2014년 12월 달에 바닥이었고요. 지금 고점이 2021년 중순. 네. 네, 지금 한 7년 만에 고점이 찾아와서 하락이 시작되는. 네네. 그래서 광양뿐만 아니라 광양 바로 옆에 있는 순천, 여수. 여순광이라고 네, 하죠. 여순광 네. 전부 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창원이랑 그 부분 잠깐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자, 이제 창원시 진해구가 어디에 있냐면 부산 옆에 있어요. 네네. 근데 부산도 이제 고점 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이제 완전 이제 부산도 이제 하락 변곡점이라 아직은 괜찮은데 네. 조금 더 지나면 부산도 입주량이 계속 많아지고 네네. 부산도 올해 가을 내년 되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이쪽 경남 지역의 대장이 부산인데 네. 부산이 안 좋아지면 창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창원이 안 아무리 좋아지겠죠. 창원은 훨씬 동생이고 네. 부산이 훨씬 큰형인데 네. 큰형이 상황이 안 좋아. 영향은 미치겠죠. 영향 안 좋은 양이 미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중반 즉 네. 경남 시장이 바닥일 때는 제가 그때는 사셔도 돼요라고 과감하게 얘기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옆에 있는 큰형인 부산이 야. 지금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부동산이
내 지역만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큰 지역들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 서울이요? 네, 서울은 이 전세 저평가 지수 이런 걸로 보면 네. 자, 1등이 잠깐만요. 1등이 마이너스. 자, 1등이 마이너스 42%예요. 네, 네. 1등이. 꼴등은 마이너스 86%. 노원구가 제일 안 좋네요. 네, 노원구가 지금 제일 안 좋고요. 제일 고평가돼 있다고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어떤 수요 대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이 지표가 이렇게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말도 못하게 지금 고평가가 됐던 거죠. 네. 이런 중랑구가 이런 데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중랑구요? 네, 중랑구 별로 호재가 없어가지고. 중랑구. 중랑구 마이너스 60%. 그래도 안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보는 방법이 연도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뭐 5년으로 보거나 4년으로 보거나, 이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해당 기간 동안 전세가 상승률이 다를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를 세팅해서 이제 보는 게 제 경험상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전세 저평가 지수 말고 가격 상승 힘에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죠. 경기도 아까 안 좋다 그랬는데 경기도는 워낙 사람이 또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인구수 세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감안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투자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안 좋다. 투자 점수도 안 좋은데 근데 가격 상승 힘은 좋네요. 가격 상승 힘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경기도에 어디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상승임 지수가 인구 15만 명 이상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이제 광명, 용인시 기흥구, 광주시, 구리시 이제 이런 데들이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투자 점수를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했을 때에 투자 점수와 상승임 지수가 둘 다 좋은 데가 어디죠? 제주네요. 그 다음이 세종, 부산, 광주 이런 데들.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인천, 서울. 야, 서울은 뭐 상승임 지수가 뭐 2%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면 제주도는 어때요? 요게 이제 요 파란색이 제주도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이때가 바닥이었죠. 2008년, 9년이. 그러니까 이때에서 계속 올라갔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투자 점수 상승 지수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과 경기도. 대전도 있고. 대전은 근데 상승 지수가 안 좋죠. 그러니까 대전은 이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긴 했지만 어때요? 거의 상승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 상승 지수가 약하면은 그때는 딱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광주나 제주도나 대구 이런 데 어때요? 대구도 좋죠. 대구도 보세요. 대구가 이때 2014년이면 이때거든요. 이때 샀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제일 좋은 데는 서울 경기도니까 이제 이때가 완전 바닥이었죠. 완전 바닥이었죠. 이게 매매 가격인데 서울에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이었죠. 이 상승이죠. 투자 점수의 결합이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썼던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썼던 그때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1등이 누구예요? 대전이네. 자, 대전은 계속 투자 점수가 좋아하는 상승임 지수가 안 좋다가 상승임 지수가 2017년 11월 달 되니까 좋아졌다. 그때가 언제예요? 요게 대구의 아파트 가격인데 자, 이때 샀다. 바로 이제 초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안 해도 돼요. 이걸 이제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다 이제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리치고 앱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뭐 누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개별 아파트 단위로 들어가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를 딱 보여줘요. 이제 반포주공 1단지. 얘 이제 환경을 보시면 어때요? 점수가 매우 좋음. 100점이죠. 거기 점수 100점. 그래서 얘는 교통도 너무 좋고, 생활도 너무 좋고, 교육도 좋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너무너무 이제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이다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근데 투자 점수는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투자하기는 별로 안 좋지만 살기는 너무 좋은 지역들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에 들어가시면 이제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빠르면 올해 가을. 그러니까 하락 변곡점을 끝내고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네, 내년 초중반.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가을. 네. 늦으면 내년 초중반 정도에. 네. 그러면 이제 뭐 호가 데이터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할 거냐면, 아, 우리 아파트 이거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걱정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 개별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분석 탭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불황시 최대 가격 하락률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대 하락을 23% 정도 한 아파트예요. 네. 자, 그리고 음마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황시 최대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34% 정도. 네네. 네.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이제 KB 부동산의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하락률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깊어요. 여기 나오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기왕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뭔가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안 좋긴 한데 나는 그래도 내가 실거주고 나는 집을 사야 돼요.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 불황시에 최대가 하락률이 조금 양호한 이런 아파트를 사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강남구의 투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이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실거래가 위주로는 하락되는 곳들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없네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할 만한 데가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근데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왜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 사이에. 네. 지금 총알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들이 있죠. 네네. 근데 이 지역들은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 돼요. 네. 근데 임대차 3법과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들도 엄청난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허리에서 한 가슴 정도 사이 어디 즈음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오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금리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요. 3개 뭐 절만 짧은 데는 3에서 6개월, 긴 데는 한 1년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가 그런 지역들을 줍줍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뭐 당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총알을 준비하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서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지방도 사실 여기는 펀더멘털이 좋음에도 가격이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조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돈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과 주황색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얼마만큼 벌어졌냐면 지금 46%. 그러니까 통화량이 100인데 아파트 시가총액이 146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 밑으로도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85까지도 87까지도 떨어지는데 90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몇 프로 하락해야 되죠? 90까지 떨어지려면은 엄청 많이 빠져야 된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통화량 대비나 GDP 대비해서나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비싸도 너무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근데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아마도 한 10에서 20% 정도 우하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지금 정도에서 네.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30에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의 상황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네.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락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상승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락이 오려면,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네. 거대한 이 항공모함과 같기 때문에 네. 방향이 선회를 하려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고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하락의 변곡점이 2021년 10월 달에 시작이 되었고 그 변곡점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고 네. 그래서 요게 아마도 빠르면 1년 정도면 이제 올해 가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중순 정도에는 네. 이제 진짜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진짜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 그게 네.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네. 이제 저는 다양한 데이터로 보았을 때 상승보다는 이제 대세 하락에 네. 기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자, 이거를 실제 좀 데이터로 보면은 네. KB 부동산 데이터와 한국 부동산은 네. 그래서 KB가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호가 위주가 많고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의 조사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훨씬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게 3월달 이후에 네. 얼마나 데이터가 다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올해 3월달 이후에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여주는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이제 보시면 요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올라가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 네.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차트만 있으면 매매 전세가의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강남구. 얘가 뭐냐? 매매가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네. 전세 좀 빠졌네요. 그렇죠. 전세가 빠졌죠. 네. 만약에 이게 찐 상승이라면 네. 전세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실수요인 전세가 받쳐주면서 올라가야죠. 네. 그리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을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강남구는 기대감 때문에 매매가는 올라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고 서초가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양천구나 이쪽 성북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둘 다 빠지네요. 아니요, 조금 올라요. 매매가는 예. 근데 아주 이거는 뭐 세 발이 피고 예.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많이 빠졌네. 예, 예. 예. 그나마 이제 좀 매매 전세가 둘 다 괜찮은 곳이 용산, 강서, 예, 강북구, 영등포구. 네. 근데 노원구는 어때요? 전세만 올랐네. 빠지다가 왼쪽으로 빠지다가 3월 21일 이후부터 다시 매매 전세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호가 위주인 KB 부동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는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용산, 강서 이쪽 네. 좋다. 네, 올라간다. 네,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데이터인 네.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십자선이 여기 있죠. 네. 자,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떨어졌네요. KB 부동산 지수는 호가예요, 호가. 이 한국 부동산은 지수는 실거래. 강석은 완전 반대 방향이네. 네, 강석은 완전 반대 방향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하락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집주인이야. 지금 뭔가 분위기 좋아지네? 네. 호가를 올리는 거죠. 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나 봐. 네. 하면서 호가를 올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서초, 네, 이건 강남, 똑같네요. 송파구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네네네. 근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뭐다? 다 떨어지네. 매매 전세가가, 네. 그러니까 요 십자선이 여기 있는데 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전세가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실거래가로도 좋아지는 지역은 아주 일부 지역이고, 네네. 대다수의 지역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미. 네. 그리고 문제는 뭐다?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요 파란색 선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정부가 진보 정부예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보수 정부. 네. 지금은 2008년의 초중반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지만 네.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네. 10년이나 10몇 년 만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중들이 투자 광풍이 불어요. 자, IMF 터지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줄 서서 펀드 가입했어요. 네. 진짜 줄을 서서 네. 펀드가 그만큼 펀드 열풍이었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마치 21년까지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2007년에는 그런 펀드 광풍이 불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03년 10월 달부터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패닉 바잉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2006년 말 200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네.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이 2020년 중순부터 21년 중순까지 터졌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대중들이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불과 작년까지의 일이고 네. 그리고 나서 열기는 2007년에 주식도 고점 찍고 서서히 열기는 식고 있었지만 개인들은 주식을 계속 샀어요. 네. 왜?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지금도 주가는 사실 2021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네.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개인만 계속 사고 있죠. 네. 이런 패턴들이 너무너무 똑같다. 이 패닉바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늘어나죠.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다시 활발해졌지만 정권 바뀌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째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꺾이네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죠. 네. 자, 이번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작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네. 예,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 지금은 거래량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중순 사이에 터진 이 엄청난 폭등, 이거는 비정상적인, 원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춰버렸죠. 네. 그러면서 투자 광풍이 불었죠. 네, 왜? 돈 빌려다가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투자에 몰입을 했는데 거기에 또 불을 또 지른 게 뭐냐? 임대차 3법. 네. 그러면서 패닉바잉이 더 오랫동안 터진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정말로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래의 대기 수요까지,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이때 터진 거래량마저 싹 다 끌어다가 터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상황은 좋아진 것 같지만 아주 진짜 이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리치고 앱에서 보여주는 요 데이터가 뭐냐면, 네. 요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증감률이에요. 요게 매매 가격 증감률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KB 부동산의 시세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계산을 다 해서 평당 가격을 매겨서 이거의 증감률을 만든 건데 네네. 서울은 0.05 올랐죠. 네. 근데 인천이랑 경기도는 어때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뭐 강원도 괜찮은데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예. 그리고 대구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울산도 별로 안 좋고, 예. 서울을 한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일단 투자 점수가 41.4점이에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죠. 안 좋은 표정이죠. 네. 자, 이제 투자 점수는 뭐냐면 서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로 하나의 점수를 뽑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1.4점 상당히 지금 좋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보시면 자,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신 매물이에요. 근데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물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얘가 거래량이에요. 자, 지금 거래량이 늘어요, 안 늘어요? 거래량 안 늘고 있어요. 안 늘고 있어요. 아주 세 발의 피가 늘어봐야 거의 차이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팔고 싶은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 사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정부에서 뭔가 이게 재건축이나 이쪽으로 뭔가 지금 뭔가 완화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근데 또 정부가 이런 정책들만 펼쳐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네. 지금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 맞아요. 중과 면제를 해주겠다. 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월 11일 날 이후부터 된다라고 하니까 미리 뭐예요? 매물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아파트를 팔려고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잔금을 그때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인천도 볼까요? 인천도 보시면 지금 어때요? 매물 계속 늘어나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네요. 네. 상황이 안 좋네. 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이렇게 데이터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 뭔가 조금 좋아지고 있을 때 아주 일부 강남, 서초 뭐 이쪽에 조금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는 좀 온기가 실제로도 돌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수도권의 지금 부동산 시장도 상황이 좋지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거래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을 안 사는 게 많네요. 지금은. 지금 사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죠. 자,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지금 금리가 오늘도 금리 올렸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1.5 됐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신용대출 금리나 담보대출 금리 당연히 올라갈 거고. 네네. 미국은 지금 빅스텝 0.5%씩 지금 계속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 금리 올리겠죠. 템포를 좀 맞춰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거기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데 유동성만 더 줄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낮췄던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에 폭등이 하고 사람들이 다 투자 광풍이 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뭐다? 역풍이 오고 있다. 역풍. 네네.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근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놨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기업들 대출과 가계 대출이 GDP가 각각 100%가 넘어요. 이거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네. 네. 그 지금 너무 비싼 수준이고 네. 뭐 서울, 인천, 경기 할 거 없이 지금은 다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의 가치가 네. 내 인생,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을 때 네. 과연 나는 괜찮은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가늠을 앞으로 20-3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분석해 보시면 네. 까만색이 통화량,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시가총액이고요. 아파트 시가총액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요 뒤에가 요 이제 파란색 선이 그 비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떨 때는 통화량보다 밑으로, 그러니까 87%까지 떨어질 때도 있죠. 네네네. 네. 87%까지 떨어지고 얘가 100%예요. 100% 네네.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밑에 있을 때 즉 그때가 뭐다? 통화량보다 저평가니까 그때는 사도 네. 되는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돈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과 주황색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네. 얼마만큼 벌어졌냐면 지금 46%.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100인데 아파트 시가총액이 146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 밑으로도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85까지도 87까지도 떨어지는데 네네. 90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몇 프로 하락해야 되죠? 90까지 떨어지려면은 네. 엄청 많이 빠져야 된다. 상당히 많이 네.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통화량 대비나 GDP 대비해서나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비싸도 너무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근데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아마도 한 10에서 20% 정도 우하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지금 정도에서
네.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30에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시계열 차트까지 이제 요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꼴등이 어디면, 제주, 대구, 서울인데요. 네. 일단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에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 파란색 선. 네. 이게 서울의 아파트의 투자 점수 시계열 차트예요. 네, 네. 얘가 높을 때,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2012년 13, 14, 15 그때부터 17년 말까지. 네네네. 그쵸? 근데 네. 지금 어때요?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죠. 역사적으로 네. 가장 안 좋죠. 네. 그리고 이때 투자 점수가 좋았을 때가 바닥이었죠. 네. 네. 근데 지금 역사상 가장 안 좋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지방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여기는 올라갈 거다. 네. 근데 보시면 예를 들면 전북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자, 전북의 투자 점수가 언제가 제일 높았죠? 2020년 5월, 6월. 네, 자, 네. 그리고 이때가 요때가 이제 가격의 바닥이었고 요때가 이제 상승의 막 초기였죠. 네. 네. 만약에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이제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이거를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두 지역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지역과 앞으로 하락장 그 다음에 그나마 괜찮은 지역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아까 그 거제와 당진 정도를 네. 제외하고는 네. 거제 당진 또 하나 어디였죠? 뭐 몇 군데 있죠. 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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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쪽. 네네. 창원시 쪽이나 뭐 이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영 아니네요. 내 집 그렇죠. 마련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해서 그 지역들이 사실상 지금 들어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전국구라고 하던 지역.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전국 투자한다 그러면 5대 강역시 정도를 우리가 가서 하지. 네. 그 정도 사이즈에서 내가 상승을 1, 2억 먹으려고 잘 돼서 1, 2억이고 그걸 하려고 전국구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제 비싸고 고평가 지역은 다 조정 지역이잖아요. 네네. 세후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비조정 지역 지방은 네. 세후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세후 그러니까 수익률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네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투자 수익률 원금 대비한 투자 수익률이 네네.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네. 지방 투자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네네.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러면서 더더욱더 다시 깨닫게 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조정 지역 될 만한 데가 아니고 비조정 지역을 더 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네네. 그런 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